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경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은 수험 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 붙여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해요. 포토샵은 JPG 파일과 PSD 파일 두 가지로 전송하죠. 그 두 친구는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요. 파일은 꼭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자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돼야 되며 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잠깐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볼 시간을 줘요. 그때에는 정말 포토샵 동작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작업 환경 설정하는 건 시험 시간 내에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세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미지 소스 파일은 GTQ 안에 들어있으니까 경로 잘 찾아가셔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조건에 따라서 작성을 하실 때에 혹시라도 언급되지 않은 조건이 있다면 그런 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출력 형태에 보이는 눈금자에 표시된 단위는 픽셀 단위니까 그 단위도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대부분의 서체는 지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서체에 없는 경우에는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으로, 영문은 에리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문제의 조건과 출력 형태가 다를 경우가 있어요. 요건 이제 문제가 오류 났을 경우일 텐데요.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다면 문제지에서 지시되어 있는 조건, 그 글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우선순위로 잡아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꼭 참고하십시오. 이미지 모드는 별도의 처리 조건 없이 그냥 RGB 8비트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해상도 72라고 되어 있는 거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레이어는 각각의 기능별로 분할해야 되며 라고 했으니까 도형이면 도형, 글자면 글자, 이미지면 이미지라고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합치거나 기능들을 이렇게 속성 없을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스타일 그림자 넣어야 되는데 없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0점 처리가 되겠죠. 토끼 그림과 강아지 그림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레이어를 합쳐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0점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합치거나 혹시 속성을 빠뜨리지 않게 그대로 레이어를 보면 이 작업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달라라는 얘기겠죠. 그럼 환경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시고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은 되어 있을 텐데 시험장에서 혹시라도 사용자들이 이걸 바꿔놨을 수도 있으니까 에센셜인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한 줄짜리, 두 줄짜리 보는 방식은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줄짜리로 모아놓고 작업을 할 거고요. 패널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주는 거 말고 하나하나도 다 수정 가능한데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보시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서요. 여기에는 서브 메뉴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메뉴들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들 보일 텐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눈이 많이 부시다, 좀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두운 테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쨍하게 밝은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밝은 테마 선택하시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에서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작업할 거예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또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을 할 때에는 탭을 꺼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도구에 대해서 쇼 툴팁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도구의 이름 정도 알려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건 꺼두도록 할게요. 내가 도구를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커다랗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툴팁이 있는데 얘는 좀 번잡스러우니까 리치 툴팁은 끄겠습니다. 커서의 모양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브러쉬로 문질문질하면서 우리가 범위, 영역 선택을 많이 하죠. 거기에서 노멀 브러쉬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브러쉬가 이렇게 동그랗게 쫓아다니면서 큰 브러쉬 쓰고 있어요, 작은 브러쉬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혹시라도 프리사이즈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노멀 브러쉬로 설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주세요. 아까 우리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보셨었죠? 출력 형태에 보이는 그 눈금자는 픽셀 단위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했고요. 타입 글자는 문제에서 항상 포인트 단위로 출제가 되니까 이것도 제대로 포인트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좀 보면서 작업을 할 때는 그 가이드라인의 색상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미리미리 잘 보이는 색상 밝은 걸로 어두운 걸로 선택 가능하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색상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타입 글꼴, 저희는 영문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글꼴이 영문으로 보입니다. 얘를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를 꺼서 한글 글꼴은 한글로 보일 수 있도록 이 체크를 해제시켜 놓도록 할게요. 궁서, 도둠 이런 것들은 그냥 한글로 찾는 게 좋겠죠. GUNG, 궁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것보단요. 설정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문제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이름 빼기 1번이라고 파일을 새로 만들어요. 수험번호 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걸을 거고요. 첫 번째 문제 풀 거니까 1이라고 줬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엄청 중요하다라고 했죠. 400에 500짜리 레졸루션 해상도 72 요것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컬러 모드 RGB의 8비트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었어요. 이 친구들 기본적인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요. 눈금자 꺼내 놓도록 할게요. 쇼 보여주세요. 룰러스 눈금자를 창문이 좀 작아서 전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키웠고요. 창 따로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 보입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바로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바로 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1급의 1번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 친구 사이즈 우리는 400짜리 종이 마련했는데 얘는 550 넘어가네요.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서 데리고 올까요? 이미지 메뉴 가서 이미지 사이즈 보겠습니다. 폭을 400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높이가 500보다 모자라네요. 자, 높이를 500이라고 바꿔주면 폭이 좀 남습니다. 뭐 남는 건 버리면 되니까요. 모자라지만 않게 한쪽 맞춰서 가지고 올게요. 오케이. 이동 도구 들어서 이리 오세요 라고 보면서 끌어다 놓을 수 있고요. 원본은 닫도록 할게요. 요거는 필요 없어. 저장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No. 외부에서 이미지 갖고 오면 이렇게 레이어의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는데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바꿔줄 수 있어요. 1급의 1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나중에 찾기가 편하겠죠. 레이어의 이름은 점수랑 상관없으니까 귀찮으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필터 적용하도록 할게요. 필터 메뉴 가시고요. 아래쪽에 필터 갤러리 찾겠습니다. 문제에서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친구 찾아달라 라고 했네요. 텍스처 그룹에서 텍스처 라이저 찾으시면 될 텐데요. 만약에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찾기가 어렵다면 리스트에서 바로 ABCD 순서로 찾으셔도 되겠죠. OK 단추 눌러서 필터 적용된 거 확인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었고요. 동그라미 2번 갈까요?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불꽃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어느 정도에다 만들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감안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위에서 눈금자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릴래 라고,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 정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라고 대충의 위치 잡아주시면 돼요. 정확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불꽃 모양을 대강 만들도록 하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대충의 모양만 만들겠습니다. 펜 도구 들을 거고요. 위쪽에 보시면 쉐이프라고 레이어 만들면서 작업을 하는 게 내 눈에 잘 보이겠죠? 필 색깔이 잘 보이는 색깔로 대충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없는 거 확인하셔서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만드세요. 뾰족뾰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대충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만약에 이 모양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에 안 찬다, 너무 못생겼다 싶으시면 펜 도구 아래쪽에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 여기에서 패스 셀렉션은 전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 움직이는 거 말고 나는 하나하나 수정할래 라고 하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 점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드네 라고 하나씩 수정도 가능합니다. 시간은 너무 많이 까먹지는 마세요. 이 친구 점수 끽해봤자 3점, 5점 요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까먹게 되면 오히려 다른 것들을 작업할 시간이 없어요. 모양은 이 정도로 갈 거고요. 너무 뾰족뾰족해서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펜툴을 꾹 누르시면 맨 막내둥이 컨버트 이 친구에서 쭉쭉 당기시면 곡선이 돼요. 꼬였다 싶으시면 반대로 풀어서 쭉쭉 곡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불꽃에 대해서 따로 저장을 하세요 라고 패스 저장 보이시죠? 레이어 패널 보시면 그 건너 마을에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패스 패널을 뿅 하고 찍어주시면 이미 모양을 인식하고는 있는데 굳이 저장하라고 하니까 요 패스 패널에서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패스를 저장하셔도 되고요. 세이브 패스가 안 보인다 라고 하시면 이 친구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세이브 패스 불러내셔도 됩니다. 이름이 불꽃 모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엔터 치시면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있고 내가 새로 저장한 게 인식이 돼요. 다만 얘가 이렇게 불이 켜져 있어서 나만 예뻐하네 라고 인식을 하면 내가 레이어로 돌아갔을 때 작업할 때마다 불꽃 모양이 자꾸 나오니까요.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꼭 요거를 선택 해제하세요. 다시 레이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이브 패스까지 됐죠? 동그라미 3번으로 넘어가요. 마스크 작업, 가려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방금 만든 불꽃 모양과 1급의 2번 요 그림을 두 개를 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라 라는 얘기로군요. 가려주는 작업 하도록 하죠. 이미지 1급의 2번 불러올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 열어줬습니다. 이 친구도 이미지가 좀 커 보입니다. 우리 거 높이가 500짜리인데 그 500짜리를 전체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요 친구를 불꽃만큼만 보여줄 건데 그냥 신경 쓰기 귀찮으면 냅다 데리고 오죠. 뭐 이동 도구 누르셔서 그냥 일단 데리고 와 봅니다. 그러면 딱 왔을 때 되게 크다란 느낌 드시죠? 그래서 미리 작게 줄여서 갖고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일단 이렇게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라도 크기 조절 가능해요. 에디트에서 자유롭게 변환시켜 주겠다가 프리 트랜스폼인데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점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일단 데리고 와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시고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불꽃 모양만큼만 방금 불러온 1급의 2번 이미지가 잘 입어 보이는 거, 그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죠. 잘라주는 칼날이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 얹어져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에다 대고 레이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서 그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T 눌러서 모양 크기 이렇게 비치지 않도록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 엔터 쳐서 마무리. 레이어 마스크 작업이 끝나면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결과물 보면 요 불꽃 모양 바깥쪽에 선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1급의 2번 요 이미지 말고요. 내가 직접 만든 요 불꽃 모양 여기다가 효과를 주겠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을 줄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스트로크 선을 줄 거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죠. 그 두께값은 3이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색깔이면 필 타입이 컬러일 텐데 문제에서 그라디언트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아니에요. 이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그 타입이 그라디언트다 라고 하는 거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꿀 거고요. 그럼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 클릭해서 색깔을 바꾸도록 할게요. 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니까 요 친구를 1하고 콩 찍어 줬고요. 색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 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06개 000000 요거는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가요. 두 번째 색깔 뿅 찍어서 그 색깔은 FF00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빨강색이로군요. 오케이 하고 봤더니 이렇게 위쪽이 빨갛고 아래쪽이 까매요.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위쪽이 까맣고 중간이 빨갛고 다시 아래쪽이 까맣죠. 분명히 색깔은 두 개를 줬는데 위아래가 까마니까요. 우리 그라디언트 뿅 다시 찍어서 빨강색을 가운데로 옮길게요. 끝자락에 까만색 물감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기존의 깜장색을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로 질질질 끌고 가면 이렇게 하나 더 생기는 거 보이시죠?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두도록 하죠. OK 단추 눌렀어요. 결과물 보시고 위쪽과 아래쪽은 깜깜하고 중간에만 빨갛습니다. 이렇게 방향 맞는 건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내부의 그림자, 이너 섀도우까지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볼까요? 1급의 3번 레이어 스타일을 아우터 글로우로 줄 거다. 아마 요 공을 갖고 와라 라는 얘기일 텐데요. 레이어를 보시면 저희가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면서 요 도형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요 농구공은 이 불꽃과 상관없이 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기준으로 해서 더 위쪽에 이 불꽃과 얽히지 않도록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음 작업을 이거 나가도록 할게요. 비어있는 공간 더블 클릭할 거고요. 1급의 3번 열기 해줄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런 글씨는 안 나올 거예요. 뒤에 있는 배경 색깔 초록색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선택할 때에 이렇게 매직원드라고 하는 마술봉을 선택하시면 콩 찍었을 때 이 초록색만 오롯이 선택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이 글자 때문에 좀 번잡스러우니까 컨트롤 D 영역 해제할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만 가지고 올 때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공의 12시 방향에 있는 4분점 그리고 공의 9시 방향에 있는 4분점 여기다 가이드라인을 딱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선택하겠다 라고 일리프티컬 막기 이용하셔서 요만큼입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면 동그랗게 선택이 되죠.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진 않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3번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할게요. 크기 조절 컨트롤 T 눌러서 조절을 하시고요. 방향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살짝 쿵 돌려줄 거예요. 엔터 쳐서 마무리합니다. 레이어의 스타일까지 맞춰주셔야 되겠죠. 아우터 글로우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FX 누르시고 아우터 글로우 효과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깜빡깜빡 확인을 해보세요.
결과물에 대해서 값이 언급된 게 없다면 그냥 값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너무 흐리멍텅해서 잘 안 보이면 이런 것들은 농도 조절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오케이. 쉐이프 넘어갈까요? 모양을 가지고 올게요. 별 모양과 튀긴 자국 모양이라고 해서 요거 튀겨져 있는 모양 그리고 별 모양 요거 만드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을 이용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레이어를 만들 거니까 쉐이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 색깔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필 컬러 확인, 스트로크 선은 따로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쉐이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쉐이프 딱 눌렀을 때 모든 도형들이 쭉쭉쭉쭉 한꺼번에 나열돼서 보이는 버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이미지들이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열어서 찾으셔야 될 텐데 여기에서 예전에 썼던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는 거에서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레거시 쉐입 그리고 모두 보여주세요. 올 레거시 쉐입이라고 하면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귀찮네요. 요것들을 쭉쭉쭉 열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양을 찾아야 될 텐데 튀긴 자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쭉 찾으시면 되겠고요. 이 친구로군요. 한 번만 선택하면 파란색 테두리 저 선택됐어요 라고 보이고요. 더블 클릭하면 아예 그릴 준비까지도 돼 있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슉 잡아서 당겨주시면 되는데 삐딱삐딱하면 예쁘지 않죠? 쉬프트까지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정비율로 만들어져요. 마우스부터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떼시고 레이어를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색상이 지시되어 있죠. 튀긴 자국은 F6개 흰색입니다. 썸네일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F6개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 아래쪽에 있는 FX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효과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농도가 너무 옅어서 안 보이면 농도 조절 가능합니다. 별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별 모양 클릭해서 쭉 그려주실 때에 모양이 찌그러지면 안 이쁘죠. 그때 쉬프트를 나중에 눌러주셔야 돼요. 먼저 쉬프트를 누르시면 아까 튀긴 자국 만들었던 거하고 합체가 돼 버리니까 꼭 일단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모양이 찌그러졌을 때 쉬프트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별 모양은 000033 레이어의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이 친구는 글씨를 쓰실 때에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클릭 글자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셔야 글꼴 나중에라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에이리얼의 볼드 그 크기가 52입니다. 여기에서 글자에 대한 색깔 언급이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를 주셔야 되는군요. 레이어 스타일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값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콩 찍어주시면 아래쪽에 있는 물감들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값들을 맞춰주시면 돼요. 0000 깜장색이군요. 오케이. 오른쪽에 있는 색깔 더블 클릭하셔서 FF0000 빨강색이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이너 섀도우까지 같이 체크하고 나올 건데요. 언급되어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살짝 꼬깃하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물고기 모양이로군요. 위에서 옵션 버전에 따라서 이 친구가 글자 레이어를 선택했고 글자 도구를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버전이 있어요. 오히려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활성화가 안 됩니다. 글자를 작업하고 있거든 이라고 커서가 글자 안에서 깜빡깜빡 할 때만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것도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 친구는 어쨌든 활성화를 강제로 시켜서 스타일을 물고기 모양으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너무 많이 꼬깃거리고 있는데 여기는 살짝 꿍. 그러면 요 값을 좀 줄여주면 되겠죠. 글자와 글자, 저는 애들이 너무 싸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긴 좀 가까이 붙어 있네요. 일단 물고기 모양 벗어나서 오케이. 그런데 너무 얘네들 사이가 멀군요. 그러면 요 글자 꼬깃하게 꾸겨주는 웹 텍스트 옆에 보시면 캐릭터 패널 불러내실 수 있어요. 뿅 찍어서 여기에 글자의 크기, 글꼴 다 맞지만 이 줄 간격 오토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 중인 거죠. 글자들을 싹 다 잡아서 간격을 조금 더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거 글자 크기가 50이니까 줄 간격도 50보다 약간 작게 해주시면 사이가 가까워질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배치들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죠?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거 눈에 거슬리니까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로 저장하라고 했죠. JPG 그리고 PSD. JPG는 커다랗게 400에 500 그대로 저장할 거고요. 포토샵 PSD는 40에 50 줄여서 저장할 겁니다. 지금은 커다란 상태이니까 파일을 저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형식을 보니까 여기에 JPG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JPG가 있는 분들은 바로 찾으시면 되고 버전에 따라서 없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경로를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포맷을 JPE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GTQ라고 하는 폴더가 맞는지 파일의 이름은 맞는지 파일의 형식이 JPEG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나요. 여기서 퀄리티는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맥시멈으로 잡혀 있는 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 10분의 1로 줄일 거예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줄이면 이렇게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얘를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Save 경로 GTQ 파일의 이름 맞고요. 파일의 포맷이 PSD 포토샵입니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이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으면 창문을 닫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창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볼 걸 그랬다라고 다시 살리시고 싶으면 작업 내역 히스토리 이렇게 내가 작업했던 걸 얘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지 줄이기 전으로 되돌아오는 게 가능해집니다. 아직은 창을 닫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얘를 창을 닫아버리게 되면 자, 저장하고 창 닫을게요. 그러면 이제 파일을 내가 혹시 오타난 게 없는지 다시 굳이 검사하고 싶다.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겠죠. JPG는 이렇게 커다랗게 했으니까 열기 했을 때 이미지가 잘 보여요. 하지만 PSD는 작게 줄였기 때문에 얘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다 깨져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나중에 불러와서 글자의 모양이나 색깔 같은 거 요걸로 확인하실 수는 없어요. 여기는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빠진 게 없는지 확인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양은 JPG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레이어 합치지 마라 라고 했던 거 합쳤는지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그거는 이 PSD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성명 빼기 2번으로 용지 사이즈 400에 500 똑같네요.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줍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2번 넣을 거고요. 단위 픽셀 단위입니다. 400에 500짜리 만들어놨던 거 그대로 반영할 거예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상태에서 새로 만들도록 하죠. 눈금자 꺼내는 거 단축키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R 누르시면 눈금자가 바로 보입니다. 저는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 두 번째 문제에서 1급에 4번 갖고 와주세요. 필터 주세요 라고 했네요. 이미지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이미지에서 1급에 4번. 사이즈를 보아하니 이렇게 550 넘어가는 거 보니까 우리 거보다 크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했어요. 높이가 500보다 좀 크지만 큰 건 어차피 안 보일 테니까 이 친구는 이대로 한쪽만 맞춰 올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시오 라고 끌어다 놨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예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렇게 살짝 하늘에 달랑말랑하죠. 이 친구 이 정도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가셔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확인하세요. 위쪽에 있는 건 아까 썼던 필터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 불러내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불러오겠습니다. 러프 파스텔, 거친 파스텔이 어느 그룹에 있는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다면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고요.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 싶으시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이렇게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도 불러오도록 하죠. 비어있는 공간 더블클릭 1급의 5번 열기. 여기에서 배경의 색깔이 단조롭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매직원드 이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전 지금 글씨가 있어서 좀 귀찮은 관계로 퀵 셀렉션으로 그냥 문질문질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글씨 있는 부분은 폴리곤 라소 툴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5번이라고 저는 바꿔 놓을게요. 점수랑 상관없어서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크기 조절할 때 단축키 쓰자 라고 했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색깔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부분적으로 나 요만큼만 할 거야 라고 범위 잘 잡으시고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두 번째 줄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거예요. 뭐를요? 색조 채도 휴 세처레이션 가시면 휴 값이 색깔 값입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파란색이 될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 다시 선택할까요?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셀렉트에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면 반짝거림이 멈추죠. 다시 요만큼만이라고 범위를 잡아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 녹색이 될 때 멈추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이제 요 아이에 대해서 1급의 5번 레이어 스타일도 주세요. 이너 글로우라고 되어 있죠. 레이어 잘 선택했고 아래쪽에 FX 가셔서 이너 글로우 1급의 6번도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6번 열기. 일렉기타도 요 바깥쪽이 하얀색이니까 흰색을 한꺼번에 선택할 때 매직원드라고 마술봉 쓰시는 게 좋아요. 마술봉을 쓰실 때 위쪽에 기본 톨러런스 허용치 완전히 뽀샤시한 애만 할 건지 약간 떼탄 아이들도 같이 할 건지 기본값이 32로 되어 있을 거고요. 흰색 부분이 이렇게 얘네들끼리 뭉쳐 있고 여기는 지금 기타로 가로막혀서 여기는 또 따로 저기도 따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를 한 방에 선택하고 싶을 때에는 컨티거스라고 하는 친구가 켜져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기타 안에도 흰색이 들어 있으니까요. 컨티거스 뭉쳐져 있는 애들끼리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라고 따로따로 해도 손이 많이 가진 않으니까요. 요 정도까지. 근데 우리가 가져가려는 건 흰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걸 뒤집어 줄게요.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뒤집어 주면 그 흰색만 빼고 기타만 남을 거예요. 요 글자들 자꾸 좀 번잡스러운데 글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기타 데리고 올 거고 레이어의 이름 1급의 6번이다 라고 바꿔놓는 게 덜 헷갈릴 거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시고 적당하게 배치하죠.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바깥쪽으로 광선이 쨍 하고 나오니까 더 윤곽이 뚜렷해졌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배치가 끝났으면 쉐이프 다시 불러오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하셔라 라고 했었죠.
쉐이프 모양 만들 거고요. 필, 내 눈에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 놓으시면 돼요.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가 없다. 미리 모양 불러놨던 것들 중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친구 1번 문제 풀이에서 모양 불러오는 거 말씀드렸어요. 관형 모양 잘 찾으시고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찌그러지는 게 싫으면 나중에 쉬프트 눌러서 비율 맞춰 주셔라. 마우스 먼저 떼고 쉬프트는 나중에 뗄 겁니다. 관형 모양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을 맞출 거고요. CC 33cc 두 개씩 항상 쌍둥이 글자가 나오는데요. 그럴 때는 두 개를 하나씩 축약해서 쓸 수 있어요. C, 3C 보라색이 됐네요. 레이어 스타일을 주도록 할까요? 스트로크 FX에서 스트로크 갑니다. 선의 두께값 2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그라디언트가 아니죠. 다시 단색으로 돌아올게요. 필 타입을 컬러로 바꾸면 단색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 색깔값 99CCFF 쌍둥이 글자는 9CF 하나씩으로 축약해서 쓸 수 있습니다. 관형 모양 됐죠? 또 다른 모양이 있네요. 음표 모양도 찾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고 있고 필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는 없고 모양을 찾아 달라.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이렇게 모양 찌그러지면 안 이쁘죠? 그때 쉬프트를 눌러 주시는 거예요. 쉬프트 먼저 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친구의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값 CC33cc, C3C라고 넣어줬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방향 조절 가능하다. 레이어의 스타일 맞춰 줄 거고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음표는 똑같은 아이가 색깔만 달리해서 하나가 더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색깔 값이 두 개였던 거군요. 그럼 복사해서 써먹으면 되겠네요. 또 만들 필요 없이 레이어를 붙잡고 컨트롤 J 눌러주면 이렇게 쌍둥이 카피가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썸네일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3399FF, 39F라고 하면 색상 바뀐 게 보여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하나 더 생겼죠.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들을 거고 여기다 쓸게 라고 클릭.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레이어 선택했고 글자 도구 들었고 글꼴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타임 뉴 로만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었었죠.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줍니다. 6699FF 69F 색상 값 더블 클릭하셔서 CC33cc C3C 방향까지 꼭 확인을 하세요. 위쪽이 보라색이고 아래쪽이 파란색 우리도 방향이 맞고 있죠. 베벨 앤 엠보스 볼록이 효과까지 주고 나오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건 여기까지인데 결과물을 보면 또 이렇게 출렁거리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 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레이어 그리고 글자 도구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커서가 이 안에서 깜빡거릴 때에 그때 웹 텍스트 선택하셔서 출렁거리는 게 플래그가 있는데 이 느낌 아니죠? 웨이브 이런 느낌인 것 같죠? 전체적으로 네모난 형태 유지하고 있는데 안쪽에서만 출렁거리고 있는 거 웨이브 파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도 이 정도에서 멈추셔도 되지만 혹시 여기 사이가 좀 더 가까웠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는 요거 캐릭터 패널 불러내셔서 글자가 50이니까 줄간격도 그렇게 50 언저리로 맞춰 놓으시면 이 친구들이 좀 더 가깝게 될 거예요. 그런 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로 저장하는 건 JPG 400에 500짜리 저장하셔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할 거니까 세이브. 여기에서 경로가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맞는데 포맷이 다르죠? PSD가 아니라 JPG다. 근데 JPG가 안 보이네요. 그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Save a Copy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장하셔야 되고요. 보이는 분들은 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Save a Copy로 넘어갈게요. GTQ에 이름 맞고 여기에서 JPEG 그래서 이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저장을 했으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10분의 1로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40에 50으로 줄이려면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40이라고 바꾸면 높이도 50이라고 바뀌어서 조그맣게 줄어들죠. 파일을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 GTQ인지 이름 제대로 줬는지 형식이 PSD인지 확인하셔서 저장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600에 400짜리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어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 맞습니다. 600에 400짜리로 바꿀 거예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 놓을 거고요. 괄호 1번 보시면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을 짜도록 할게요. 콩 찍어서 9999라고 되어 있으니까 3개만 넣겠습니다. 999 오케이. 물감만 짠 거고 색깔을 채워야 되겠죠.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이미지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7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서 갖고 올까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400 똑 떨어지니까 OK해서 이동도구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저장하진 않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하면 바꿔줄 수 있었죠. 1급의 7번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혼합 모드를 다큰이라고 어두운 색깔로 바꿔달라고 했죠. 레이어 패널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노멀하게 나만 보세요 라고 혼합 모드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콩 찍어서 다크 컬러라고 하는 친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두운 색깔로 뿅 찍어서 회색 묻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아까보다는 톤 다운이 됐죠. 요거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80%로 조절하세요 라고 했는데 레이어 패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퍼시티 100%로 보이는 걸 80%로 낮춰주시면 되겠고요. 1급의 8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8번 열기. 여기에서 네트 부분만 보일 수 있도록 레이어 마스크 씌울 거군요.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올게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어요. 높이가 조금 모자라네요. 높이를 400이라고 했습니다. 폭이 살짝 남아요. 오케이 했고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갖다 놨습니다. 원본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저장할 필요는 없겠죠.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8번이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여기에서 필터, 필름, 그레인이라고 했습니다. 필터 메뉴에 가시고 아래 동네에 있는 거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필름 그레인.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가려달라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 가려주는 거예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네트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는데 여기 결과물에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녹색 부분이 안 보이도록 가려줘야 되겠죠.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나는 지금 마스크를 부드럽게 가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그라디언트를 들었고요. 위쪽에 옵션을 보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이렇게 흑백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흰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가려질 텐데 여기에서 잘 보이는 부분을 흰색으로 처리할 거고요.
안 보이는 부분 여기는 검정색으로 처리할 겁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잘 보이는 친구 여기서부터 쭉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면 됩니다. 요것도 버전에 따라서 요 막대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드래그해서 결과물만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하시면 되니까요. 여러 번 드래그 하셔서 요거 대각선 방향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급의 9번 가지고 올게요. 열기. 요 탁구공 이미지는 탁구채 요 그림에 좀 잘리워서 보이는군요.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해줘야 되네요. 얘는 일단 어차피 요만큼 잘릴 거니까 그냥 몽땅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그냥 끌어다 놓을 거고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만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내가 가지고 온 건 1급의 9번이야 라고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탁구채 모양만큼 자를 거니까 빈 공간 더블 클릭 1급의 10번 보시면 여기에 탁구채 이미지가 보이는군요. 요만큼이다 라고 퀵 셀렉션 이만큼 문질문질해서 잘 데리고 와주시고요. 1급의 10번 이 친구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출력 형태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는 대충 200, 150 사이 이 정도의 높이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하셔야 되니까 크기를 보시면서 맞춰주세요. 이 중에서 요 노란 부분만큼만 탁구공이 비쳐 보이는 거죠. 그만큼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로 따로 복사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도록 하죠. 노란 부분만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그만큼이 칼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컨트롤 J 복사하겠습니다. 요게 칼 잘라주는 거 클리핑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그 잘라주는 칼 있고 그 위에 잘리우는 그림이 얹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1급의 9번을 그 위에 얹겠습니다. 칼날의 역할하는 아이가 밑에 깔려 있어요.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잘리우는 그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탁구공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1급의 9번에 대해서 필터, 페인트, 덥스, 필터 메뉴 가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쓴다고 했습니다. 페인트, 덥스 선택하셔서 이렇게 필터를 줬고요. 레이어의 스타일이 이너 글로우 안쪽으로 내부 광선 진다 라고 했습니다. 1급의 9번에 대해서 내부 광선 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 1급의 9번 이미지는 요만하죠. 여기에서 광선을 이렇게 안쪽에서 쐬어줘도 여기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탁구채에서는. 그래서 요 탁구채에 우리가 복사해놨던 칼날의 역할하는 클리핑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주셔야 이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광선이 보이겠죠. 클리핑 잘라주는 칼날 선택하시고 FX 가셔서 내부에 광선 이너 글로우 줬는지 안 줬는지 깜빡깜빡 해보면 차이 느껴지시죠? 오케이. 1급의 10번을 레이어 스타일을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줄 거고 올록볼록이 베벨 앤 엠보스 줄 거다 라고 했으니까 1급의 10번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효과 주시면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시고 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다음 작업이 요 위로 쌓이게 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최신 버전에서 오브젝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최신 버전이 깔려있지 않을 수 있어서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퀵 셀렉션으로 조금 귀찮지만 문질문질 선택하는 방법 익혀두셔야 해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11번이었습니다. 크기 조절할 거예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하는 건 요거 탁구채에 있는 요 패드 부분인 거죠. 그만큼만 선택을 할 거고 손가락 빼야 되겠네요. 자, 뺄 거예요. 요만큼. 자,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의 어저스트먼트 조정,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왔다 갔다 하면서 파란색이 될 때 멈추면 되겠죠. 오케이. 더 이상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할 거고요.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1급에 11번 선택했고 아래쪽에 FX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이 3픽셀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은 단색이 아니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아닙니다. 요거 스트로크가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예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색깔 값 뿅 찍으셔서 우리는 색깔 2개만 필요하죠. 색깔 중간에 있는 건 하나 뺄게요. 질질질 끌어서 창밖으로 끌어내시면 됩니다. 물감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003366 036 또 하나요. F 6개 F 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진 거 보면 위쪽이 하얗고 아래쪽이 파랗다라고 하는 거 결과물과 같은지 방향성도 꼭 맞춰주셔야 해요. 오케이.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도형들을 얹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빙글빙글이 도형.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하셔라 라고 했었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필, 눈에 좀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놓도록 할까요? 선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짝대기 그대로 갈 거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쉐이프 1번에서 제가 요 아이 불러오는 방법 얘기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1번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던 도형 불러오는 방법 확인해 주세요. 나선형 선택했고요.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모양 찌그러지면 안 이쁘니까 나중에 쉬프트 눌러서 마우스 먼저 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뗍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그 색깔 값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맞춰달라 라고 했으니까 FX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색상 값 뿅 찍어서 아래쪽에 있는 색상 맞춰주면 됩니다. F 6개 오른쪽에 있는 아이도 색상 값 0 6개 스트로크에 대해서 선 두께 값은 2픽셀 그리고 요거 선에 대해서는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가 아니라 컬러라고 단색화 시켜줘야 되겠죠. 색깔 값 넣어줍니다. 339900 390 모양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반대로 뒤집어져 있군요. 컨트롤 T 눌러서 이 아이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좌우로 반전시킬 수 있었어요. 나머지 쉐입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만들어줄 때 이렇게 비율이 깨지면 그때 쉬프트 나중에 눌러줘야 돼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값 지시되어 있는 대로 66cc, 6cc 방향을 좌우로 반전시켜 줄 때는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해서 좌우로 반전시켜 줄 수 있다. 레이어 스타일 베벨 앤 엠보스 줄 거고요. 여기에서 불투명도 70%라고 따로 언급되어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값을 바꿔주셔야 해요. 70%. 배너 모양의 경우에는 오히려 쉬프트를 누르면 모양이 안 이쁘죠. 여기에선 길다랗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쉬프트를 떼고 작업을 해야 되겠군요. 도형 작업이 다 끝났으면 그 위에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었고요. 여기다가 쓸게 라고 위치 콩 찍고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면 결과물을 보시고 이 친구들은 좀 커 보이는데 저 친구들은 좀 작아 보이는구나 라고 따로 블럭을 잡아서 글자의 크기를 수정해 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글자의 크기 40으로 따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주실 때 색깔값 우린 두 개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세 가지로 채워준다면 요쯤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손가락 모양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물감통을 하나 띄우시고요. 색깔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색깔값 3399cc 39C 중간에 있는 아이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주세요. 그라디언트의 방향 꼭 보고 나오셔야 되겠죠? 우리는 위아래로 짙은 색깔, 옅은 색깔 들어가 있고 결과물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라디언트의 방향성, 앵글 값을 맞춰서 꼭 확인을 해주시고 나와주세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꼬불렁거림 이런 친구들은 언급이 없을지라도 출력 형태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모양을 찾아주셔야 되겠죠?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많이 꿀렁거리는지 조금 꿀렁거리는지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빼시면 됩니다. 잡아당겨서 불필요한 아이들은 빼세요. 글자의 색깔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결과값을 보시고 서로 다른 색깔 따로따로 범위 잡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배치가 다 됐다면 결과물 다시 한번 위치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지요. 커다란 아이 JPG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가 GTQ라고 하는 경로인지 그리고 이름과 포맷 JPG가 바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라고 따로 포맷을 찾으셔야 되겠죠.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면 얘를 1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 GTQ 이름 맞고 포맷도 PSD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네 번째 문제죠. 4 단위가 픽셀 단위입니다. 600에 400짜리 그대로 갈 거고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에 8비트 백그라운드 화이트 그대로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주신다 라고 했었고요.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죠. 물감을 짤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콩 찍어서 색깔 값을 맞춰줍니다. 66cc996C9 물감만 짜놓은 거죠. 색깔 채울 거예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겁니다. 필,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오케이. 패턴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결과물에 보시면 요거 달림이 여기 반복적으로 들어있어요. 요 달림이 패턴이었군요. 초승달 모양이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달림이 있어요. 그럼 요거 크기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는
달림 첫 번째 달림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달림 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달림은 또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면 눈금자에 보시면 이게 몇 개만큼 자리를 차지하는지 대충 한 50 정도 간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폭을 그 정도 잡아줬다면 높이에 대해서도 이번에 흰색 달림 가지고 해볼까요? 여기가 흰색 달림의 끝, 그 다음에 나오는 흰색 달림의 끝, 그 다음에 나오는 흰색 달림의 끝자락을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여기도 배치가 되어 있죠. 높이 값도 요 눈금자 보시고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나 너비가 50만큼 간격을 가지고 있는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 거예요. New. 저장까지 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줄 필요 없고요. 50만 하다. 그리고 윕스도 50, 하이트도 50이라고 값을 넣어줬어요. 여기에서 패턴 넣어주실 때는 배경의 색깔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배경은 투명한 상태에서 우리 달림, 하얀 달림과 깜장 달림 두 개만 넣어야 되니까 꼭 백그라운드 투명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여기에 아트보드 최신 버전에서 있는 분들 V체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흰색 종이가 깔리니까 이 아트보드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투명 종이가 보여요. 좀 크기를 키우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위쪽에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고 선은 필요 없는데 나는 여기에서 달림을 찾아다 넣겠다 라고 달림을 찾아서 클릭 쭉 만들어 줄 때 찌그러지면 안 이쁘죠?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요 아이의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 값 0, 6개 라고 하면 깜장색인 거예요. 자, 깜장 달림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하얀 달림 똑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또 만들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 복사를 할 거고 이동해서 살짝 옮겨 보시면 하나 더 생겼어요. 요거를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만 흰색으로 바꿔주면 흰 달과 깜장 달 두 개가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얘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이를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에디트, 디파인, 패턴이라고 패턴으로 나는 등록하겠다. 이름이 문제에서 초승달 모양이라고 제시했으니까요. 똑같이 초승달 모양이라고 정의해 놓고 갈게요.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패턴이라고 하는 패널 보시면 여기에 내가 만든 아이가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도 없네요. 1급의 12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이미지에서 1급의 12번 열기. 이미지의 크기 우리 거보다 조금 커 보여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도 400 똑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사 갈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1급의 12번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블렌드 모드 혼합을 해달라 오버레이로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나만 봐주세요 라고 노멀하게 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콩 찍어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아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버레이라고 했더니 좀 밝아지죠. 1급의 13번 열기. 1급의 13번에 대해서는 필터 줄 거고 레이어 마스크 씌워서 또 안 보이게 가려줄 건가 봅니다. 그러면 요만큼만 잘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다 데리고 오고 마스크를 통해서 가려주면 됩니다.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얘도 맞춰 올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 높이가 400 얘도 뚝 떨어지는군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가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을 1급의 13번에서 갖고 왔다라고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필터 주겠습니다. 필터 메뉴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으셔야겠죠. 크로스 해치가 어느 그룹에 들어있는지 바로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가시면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리스트에서 찾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C 크로스 해치. 레이어에 마스크 씌우도록 할까요?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마스크 씌워졌고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키보드 왼쪽 상단은 잘 보이고 있어요. 흰색 마스크 그대로 쓰고 있어도 되겠네요. 다만 오른쪽 하단에 우리 키보드가 안 보이고 있죠? 이 부분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니까 여길 검정색 마스크 써야 됩니다. 부드럽게 가려져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로 부드럽게 가려주겠습니다. 위쪽에 색깔 깜장색, 흰색, 흰색, 검정색으로 대비되는 거 베이직에 있을 거예요. 깜장색, 흰색, 흰색, 검정색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흑백 대비가 되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색깔 값 정해졌다면 여기가 잘 보여야 되니까 흰색,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결과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게. 최신 버전인 경우에는 이 막대가 보이는데 이 막대 안 보이는 버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여러 번 계속 드래그 해보시면 돼요. 1급의 14번 필요한 램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배경이 깜장색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마술봉 이용해서 매직원드 요 친구만이라고 선택해서 갖고 오면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글자가 없을 거예요. 글자 무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깜장색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깜장색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요 아이는 셀렉트 선택한 걸 반대로 해주세요. 인버스라고 하면 깜장색 빼고 이렇게 메모리만 남게 돼요. 글자 요 부분은 빼야 되니까 저희는 좀 추가 작업 하겠습니다. 그만큼 뺄 거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의 이름 1급에 14번에서 가지고 왔다. 레이어는 스타일을 줄 거예요. 베벨 앤 엠보스, 드랍 섀도우.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위치 적당히 갈 거고요. 1급의 15번도 뒤쪽에 배경이 이렇게 단조로우니까 이럴 때도 마술봉을 쓰시면 좋겠죠. 콩 찍어주시면 흰색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흰색이 아니라 그걸 빼고 모니터만 갖고 올 거니까 셀렉트를 반대로 뒤집어준다. 인버스. 중간중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해서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느다란 것들 선택하기 힘들다면 직접 그려가셔도 돼요. 폴리건, 라소 툴 추가할 거다 라고 옵션 보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결과물에서 키를 좀 맞춰주셔야 되겠죠. 150 조금 넘어가게 있어요. 1급의 15번에 대해서 필터 줘라 필름 그레인이라고 했네요. 필터 세 번째 줄 혹은 네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필름 그레인 어느 그룹에 있는 건지 찾기 어려우시다면 리스트에서 찾으시면 된다. 레이어의 스타일 이너 글로우까지 같이 줄게요. 글자가 상당히 귀찮은 곳에 있네요. (1급의 16번의) 경우에는 색상 보정이라고 해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해라. 여기 부분이 파랗죠. 그만큼만이라고 문질문질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 메뉴에서 두 번째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이 파랗게 문들 때 멈추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 1급의 16번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 1급의 17번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외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라 라고 했는데 이 태블릿 PC가 안 보이고 있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이렇게 1급의 17번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찾아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350보다 조금 더 뒤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550 언저리 비슷한 위치와 크기를 맞춰 주셔야 합니다. 배치도 순서 중요하죠. 얘가 제일 위쪽에 있으면 곤란해요. 메모리보다도 더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DM 밑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나머지 쉐입들과 글자 얹으면 되겠죠. 여기 아래쪽에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는 이 친구는 색깔 3가지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준해서 따로따로 레이어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우선 이 친구 그릴 때에 다른 이미지들 있으면 좀 산만하니까 레이어들의 눈을 다 좀 이렇게 감기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겠습니다. 왼쪽에서 눈동자 클릭 드래그해서 쭉 선 딸려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 250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요. 클릭해서 쭉 내리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와요. 150에서 200 사이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범위를 좀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죠. 일립스 동그라미 그리겠습니다. 펜으로 굳이 그릴 필요 없죠.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이 들어있을 거고요. 선은 필요 없어서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 줬습니다. 레이어에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3개의 색상 중에서 어떤 색깔이 맞는지 이 친구가 맞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색상 값을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웃는 눈썹 펜으로 직접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펜툴로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저희 면을 이렇게 똑같은 두께값으로 만들어주기가 힘드니까요. 조금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펜툴 이용해서 만들 거 예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를 따로 관리할 것도 맞아요. 다만 얘를 채워주는 걸 빈 공간으로 바꿀 겁니다. 어머나 제가 저 동그라미 가지고 있네요. 다시 이 친구는 선택 해제할게요. 이 동그라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아이 선택해서 펜툴 다시 새로 그릴 거니까요. 여기에서 쉐이프 만들어 줄 거고 필 컬러를 없애고요. 선을 만들어 줄게요. 자, 선을 단색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색깔이 뭐냐면 이라고 해서 색깔 미리 정하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중간에 낀가 있는 색깔이라고 9cc 이 색깔인 거죠. 밝은 아이. 그리고 선을 두껍게 그려줄 거예요. 그 두께값을 좀 많이 두껍게 해서 시작하는 점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그리고 위쪽에 둥글게 이렇게 쭉 당겨 주시면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끝나는 건 여기서 끝날 거다 라고 해서 선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다만 이 친구는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군요. 두께값을 많이 주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 보이시죠? 끝자락이 쌍둥 잘린 느낌이 좀 안타깝네요. 그러면 옵션을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선을 직선으로 하는 건 맞는데 캡을 씌워줄 거야. 그걸 둥글둥글한 라운드 캡으로 씌워줄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요. 크기를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너무 큰 것 같다 싶으시면 조절, 핸들도 다 조절 가능해요. 면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선 하나만 간단하게 만들어서 선의 두께값과 마감을 동그랗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다시 이 친구는 선택 해제할게요. 요 위에 있는 아이도 따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도형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 그림 이미지를 하나 선택하세요. 펜툴 들었고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따로 만들 건데 색깔이 들어있지는 않다.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줄 거다. 그 선에 대해서 단색인데 그 색깔이 뭐냐면 이라고 색깔 값을 여기에서 넣어 주실 수 있다고요. 그 색깔 값 FCF 핑크색이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시작하는 점은 여기 클릭 중간에 제 꼭대기 드래그 끝나는 건 다시 여기라고 해서 모양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조절할 수 있다.
핸들도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한 거는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줘서 이렇게 그림자 효과 오케이, 그림자 효과 오케이 따로따로 다 주면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더불어서 이 위에 패턴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레이어 스타일에 보시면 패턴 오버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패턴을 그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패턴 오버레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패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일 텐데 쿵 찍으시면 내가 만든 패턴이 여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이어 통해서도 패턴을 얹으실 수 있어요. 패턴 오버레이 만들어 놓은 달림을 얹겠습니다. 각각 콩 찍어서 패턴 오버레이, 내가 만든 패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얹어주도록 하죠. 레이어 다 눈을 뜨도록 할까요? 쭉쭉쭉 레이어를 다 살려줬고요. 나머지 쉐입들은 간단하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모양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선택하겠습니다. 쉐입들 만들어 주실 때 다른 쉐입에 영향을 안 받고 싶다면 일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쉐이프에서 레이어를 만들란다. 일반 아이들은 그냥 필 채워져 있고 스트로크 선이 없는 아이, 늘 저희가 작업했던 방법이죠. 거기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글라미에 십자가 들어있는 거 이 친구였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들어줄 때 요거 찌그러지면 안 이쁘죠? 쉬프트 눌러서 모양 요 정도 마우스 놓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시가 되어 있다면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33, 33, 33. 레이어의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주겠습니다. FX에서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이요. 선의 색깔 값이요. 39C 해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반복하세요. 도형에 대해서 불투명도 80%라고 되어 있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여기에서 80%라고 하면 살짝 뒤쪽이 비쳐 보일 겁니다. 나머지 도형 또 넣도록 할게요. 도형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FX의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스트로크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라는 말은 없죠. 색깔이 두 개이긴 한데 이렇게 바깥쪽에 스트로크 선이 하나는 하늘색이고 또 하나는 보라색이라서 색깔을 따로 준 거예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준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은 이라고 두께값 그리고 색깔값 그래서 파란색의 테두리 있는 아이를 만들어 줬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제가 안 보고 나왔군요. 자, 그라디언트 방향 위아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까 요거 복사해서 쓸까요? 컨트롤 J에서 복사하셔도 되지만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면 이렇게 쌍둥이 화살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가운데에 낀가 있는 이 친구만 선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스트로크 선을 보라색으로 색깔값 바꿔주시면 돼요. C9F 도형의 작업이 끝났으면 글자를 얹겠습니다. 월드 IT 페스티벌부터 차분차분 쓰세요.
글자까지 다 배치가 끝났으면 불필요하게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워줄 거고요. 배치라든지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쭉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커다란 이미지 JPG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가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포맷이 JPG인지 바로 보이는 분들은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버전에 따라서 여기서 안 보이는 분들은 세이버 카피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다시 GTQ의 파일의 이름과 포맷 JPG인 거 꼭 확인을 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으니 이미지의 크기 줄여야 되겠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에 40짜리로 바꿨더니 조그맣게 줄어들었어요. 파일 다시 한번 세이브, 경로 GTQ, 파일의 이름, 포맷 PSD 다 맞습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죠. 여기까지 2025년 4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 연습하실 때 다양하게 꼼꼼하게 연습 많이 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